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모두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맛있는 것도 많이 좀 드시고 가족분들과 힐링되는 시간 좀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암호화폐 조정 횡보장이 굉장히 좀 길어지고 있는데요. 투자를 하면서 다시 한번 좀 느낍니다. 역시 그들은 아무나 돈 벌게 해주진 않는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큰 파급력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장기간 동안 횡보장을 연출하고 있는지 우리는 더더욱 그들이 끌어올린다라는 사실을 알므로써 사이클 투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금일도 함께 성장해 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연휴 기간인 만큼 조금 더 마음 내려놔 주시고 편안하게 방송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호주에 거주하시는 한 구독자 선생님께서 이렇게 이메일이 와주셨어요. 강의를 잘 듣고 있다라고 해주시면서 얼마 전 호주에서 쇼핑센터를 갔다가 이것을 발견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꼭 보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라고 하네요. 은행 ATM 기기 옆에 해당 기계가 버젓이 자리 잡고 있었다. 가까운 미래에는 이것이 우리 생활에 깊숙이 스며들게 될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사진과 함께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Buy crypto with cash라고 하면서 돈으로 카드 결제를 통해 암호화폐를 구매할 수 있는 기계가 호주에서는 조금씩 확대되고 있네요. 이미 유럽이라든지 호주뿐만 아니라 남미 같은 그런 국가에서는 조금씩 이런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는 ATM 기기가 생겨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점점 이 트레드파이 전통 금융권에서 블록체인 크립토 자산을 받아들이는 움직임, 최근에 미국에서 SAB 121 쓸데없는 회계 지침 또한 완전히 폐지가 됐죠. 잘 아시다시피 2025년은 4년 주기의 사이클상 강세장이 있는 시기일 뿐만 아니라 제도권 편입과 경제에 대한 패러다임, 금융에 대한 표준 자체가 바뀌는 원년, 기준이 될 것이다라는 것은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시장 상황이 조금 오락가락하면서 지지부진한 흐름, 횡보장이 연출되고 조정이 좀 세게 들어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좀 걱정도 되시고요. 심적으로 두려워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잘 버티셔서 좋은 수익률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메일을 한 가지 더 가져왔는데요. 어떻게 할지 몰라서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라고 해주시는데, 며칠 전에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의 CEO가 라이브 스트림에서 이 기브웨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한 적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가진 XRP를 어딘가에 보내주면 2배로 다시 보내준다라는 그런 이벤트였대요. 주변에 몇몇 사람들이 성공하는 걸 보고 저도 한 2,000개 XRP를 보냈는데 2배는커녕 제가 보낸 것도 못 받고 있다. 아직까지 답이 없다. 제가 종종 영상을 통해서 스캠 프로젝트, 리플의 임원진들을 사칭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벤트성 광고 절대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XRP를 어딘가에 보냈는데 2배로 돌려준다? 말이 안 된다라고 여러분 생각 드시죠? 세상엔 공짜가 절대 없습니다. 이런 스캠 프로젝트 정말 또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얼마 전에 제 지인분께서도 다단계성 프로젝트를 통해서 USDT를 사고 어디다가 넣어놓으면 이자를 30%씩이나 준대요. 도대체 이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쵸? 근데 또 그분은 본인이 속림샘 치고 한 $200 정도 보내봤대요. 근데 진짜로 30% 이자가 쌓였대요. 근데 중요한 건 출금을 해보려고 하니까 네트워크에 오류가 있다. 알 수 없는 버그가 발생했다. 출금이 안 된다라는 거죠. 절대 이런 거 여러분들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리플을 보내주면 2배로 주는 게 어디 있어요. 테더를 통해서 이자 30%씩 준다고요? 거의 100% 사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물 트레이너 고수가 내가 찝어주겠다, 내가 언제 롱 치고 쇼 치는 거 알려주겠다, 단타 거래를 유도한다고요? 선물 단타 거래 유도하는 그런 레퍼럴 유튜버들 정말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선물 거래는 전문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본인이 하루에 8시간, 10시간씩 차트를 바라보면서 조금의 퍼센티지를 먹는 싸움이잖아요. 어떻게 그런 전문 트레이너가 유튜브 채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웬만하면 타 유튜버들 보면은 해외 거래소 여기 가입하시면 어떤 코인을 공짜로 에어드랍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레퍼럴 코드로서.
그런 것도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진짜로. 그런 거 결국에는 해외 거래소를 가입시키게끔 한 다음에 또 무슨 이벤트성으로 얼마 몇 USDT, 몇 USDC 줄 테니까 선물 거래 한번 참여해 봐라. 이런 식으로 조금씩 유인 작전을 하는 거거든요. 정말 제발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많은 유튜버분들이 여기 밑에 막 010 뭐뭐뭐뭐뭐뭐뭐에 번호를 보내라, 뭐 7번을 보내고 뭐 3번을 찍어 보내면, 문자를 보내면 내가 좋은 코인을 알려주겠다, 내가 이자 20% 30% 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를 알려주겠다. 제발 여러분들 이제 불장이 머지않았거든요, 정말로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이런 사기 피해가 더욱더 활성화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인 거거든요.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세상에 공짜가 없구나, 암호화폐 투자가 정말 변동성이 심하고 아무나 투자할 수 없는 시장이구나, 내가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똑바로 차려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내 내공으로 조금씩 여유자금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 요렇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런 연락을 받을 때마다 정말 안타깝고요. 정말 마음이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다 피땀 흘려서 번 돈이시고 재테크를 하시려고 지금 코인 시장에 뛰어드시는 건데, 안전함이 사실 100% 아닐까요? 신뢰, 진정성, 이게 사실 100% 아닐, 너무 중요한 게 아닐까요? 너무 초반부터 잔소리를 드려서 정말 송구하지만 여러분들 정말로 안전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 정도 좀 말씀드리고요. 아무쪼록 오늘도 정직, 성실, 겸손, 초심 다시 잡으면서 천천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또 어제 오늘 해가지고 폭설이 지금 내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기온도 뚝 떨어진다라고 하니까 건강 잘 챙기시고, 지금은 가격에 집중하기보다는 가족분들과 힐링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면서 올 연휴 이번 주 행복하게 지낸다, 이렇게 조금 마음 편하게 먹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FOMC 회의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하나의 피벗이 될 수 있는 움직임이 좀 기다려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가격에 일일비하지 마시고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이런 메이저 코인들에 집중하면서 그들이 시장을 끌어올리는 시기 같이 한번 고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굉장히 좀 깔아앉아 있지만 비트코인 100개, 1000개 가지고 있는 보유 지갑수는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즉 다시 말해 무슨 뜻일까요? 고래들은요, 여러분들이 팔고 나가는 거요, 시장을 떠나가는 그 개미들의 물량을 모두 다 싹 다 매집하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어제 기사거든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역시 뒷배로 월가의 대주주들이 있다 말씀드렸죠. 비트코인 계속 매집하고 있어요. 이미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정부 보유량을 애시당초 초과한 바 있었죠. 실제로 미국 정부가 약 20만 개 정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해당 물량 같은 경우는 2020년도 초반에 미국이 범죄 수익 환수를 통해 걷어들여서 요 정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주요 사례로는 온라인 마약 거래소 실크로드 거라든지 비트 파이낸스 거래소 해킹 사건, 바이낸스 거래소의 중범죄 유죄 인정 등등으로서 그 미국 정부가 현재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물량은 약 20만 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이시죠? 미국 정부는 2020년 이후에 사이버 범죄자들로부터 20만 개 정도, 21만 개 정도의 토큰을 압수해서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근데 방금 언급드린 것처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과거서부터 비트코인을 완전히 채택하면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까지 비트코인을 매집해왔죠. 지금 현재 한 46만 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수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미국 정부라든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대형 채굴 업체들과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사,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그리고 블랙록과 피델리티를 필두로 한 ETF를 통해서도 막대한 양의 비트코인을 지금 저장하고 있죠. 뿌리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 새로운 온라인 금, 디지털 골드를 공격적으로 모아가고 있을까요? 최근 기사 보니까 실물 금과 비트코인이 경쟁한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의 패러다임의 전환기로서 그들이 최초의 블록체인 온라인 금을 탄생시킨 것이죠. 과거에 실물 금을 통해 달러의 패권, 통화의 주권을 가져가는 움직임을 만들었다면 이번에도 온라인 금을 통해 그 통화의 헤게머니를 가져가기 위해 그들은 계속적으로 시나리오를 연출해 왔다라는 것, 제 개인적인 생각을 다시 한번 덧붙이고 싶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71조 원 대여 RWA라고 하면서 이제 슬슬 전통금융, 이 트레드파이에서도 블록체인 쪽으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제 슬슬 가상자산과 전통금융에 대한 경계선이 점점 흐려지면서 실물 연계자산, 자산의 토큰화죠. 리얼 월드 에셋, 모든 것을 코인으로 살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라는 겁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국채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주식 등 현실 세계의 자산을 토큰화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부동산이라든지 귀금속, 미술품 같은 이런 다양한 실물 자산들을 블록체인상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슬슬 디지털라이제이션, 토크나이제이션을 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달러와 같은 법정 화폐와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 먼저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실물 경제에서 디지털 경제로 웹 3.0의 시대로 로봇의 시대로 인공지능의 시대로 블록체인, 코인의 시대로 점점 옮겨나가는 우리는 과도기에 살고 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다고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일단은 지금 트럼프 2.0의 시대에 들어와서 SAB 1-2-1 폐지가 됐고 SEC의 세대 교체로서 3두 정치가 기다려지며 태스크포스, 암호화폐를 위한 신설 부서가 만들어졌죠. 백악관을 필두로 한 크립토 차르, 데이비드 삭스를 통해서 암호화폐를 점진적으로 받아들이는 움직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세상은 빠르게 변화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렇다면 미 국채를 어디에 올리는지, 채권, 주식을 어느 네트워크에 올리는지를 우리는 더더욱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죠. 일단 토큰화된 국채 시장만 보더라도 시장 파이가 벌써 약 35억 달러 정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어떤 네트워크에서 가장 많이 활성화가 됐을까요? 지금 솔라나에 밀리고 있다, 가격이 5년간 정체되어 있다, 내러티브를 잃었다라고 하는 이더리움이 약 70%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 이뿐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도 마찬가지겠죠. 2,100억 달러 정도가 넘어가는 시장 캐파 중에 벌써 약 60% 정도 이상이 이더리움 기반으로 올라와 있다라는 거. 최근에 신설된 이더리얼라이즈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기업 연합 그리고 컨센시스를 통해 그들은 이미 스마트 컨트랙의 이 플랫폼에 대한 장악을 이더리움으로 완료지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겉으로는 이더리움의 최대 경쟁자 솔라나가 미국 거니까 미국이 솔라나를 키울 거다, 이렇게 가격 흐름을 또 보이면서 언론 플레이가 나오고 있지만요. 둘 다 각각의 영역에서 활용이 되면서 공존하는 시대가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더리움과 솔라나 어느 정도 분산화 작업을 하면서 리플뿐만 아니라 이렇게 메이저 알트코인에도 포트폴리오를 구상시켜 놨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아직까지 메이저 알트코인에는 큰 기회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특히 이더리움 레이어 2라든지 이클은 많이 못 올랐어요. 그쵸? 이런 친구들의 조금씩 포트폴리오 분산화를 하면서 이번 불장 사이클을 좀 대비하면 어떨까? 개인적인 생각 또한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기사처럼 바이낸스의 설립자, 이제 전 CEO가 됐죠. 이 자오장펑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암호화폐에 투자할 때 가격에 집중할 게 아니라 여기 나오는 이 펀더멘탈 기반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 펀더멘탈, 한국어로 번역하면 근본이죠. 근본. 가격보다는 가치에 집중하고 해당 코인의 역사라든지 그 재단이라든지 회사가 어떤 기득권 세력들과 유착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섹터를 담당하면서 미래 비전을 읽어가고 있는지, 이런 펀더멘탈, 근본에 집중을 해 주셔야만 우리가 더더욱 성공 투자를 할 수 있고 시간을 들일 수 있는 내공과 경험치가 생긴다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현재 암호화폐 시장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장기적으로 보여주다 보니까 좀 힘이 쫙 빠져 있어요. 그쵸?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올해 첫 번째 FOMC 회의가 또 머지 않았기 때문에 피벗이 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 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FOMC 회의를 앞두고 관망세를 보여주고 있다. 최근에 스위스의 다보스 포럼이 열렸는데요. 도널드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 나오는 것처럼 화상연설을 통해 이제 슬슬 전 세계적으로 금리는 내려가야 된다. 연준의 무언의 압박을 주고 있고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만날 것이며 연준은 나의 금리나 요구에 응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네요. 아무쪼록 트럼프의 입김이 슬슬 불어올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타겟팅을 하고 있는 첫 번째, 유가를 내려라, 금리를 내림으로써 인플레이션을 잡고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을 풀 준비를 하는 것이겠죠. 최근에 이 거물들을 모아놓고 세계 경제 포럼에서 이렇게 도널드 트럼프가 나와가지고 금리 내려라, 이제 유가 잡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구나,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도널드 트럼프의 취임으로써 이제 슬슬 유동성 공급,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이 들어오고 있으면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언급드린 것처럼 중국 또한 시장을 개방할 것이다. 경기 부양을 위해 200조 원을 시장에 푼다라는 것 또한 말씀을 드렸고요. 2월 말서부터는 FTX에 대한 채권자 상환, 시작일이 맞물려 있으며 전쟁 또한 시나리오가 점점 마무리되고 휴전 협상을 하고 있고요. 알트코인에 대한 ETF 꾸준하게 신청이 되어 있고요. FASB라고 하는 회계 지침 또한 완전히 변경이 되면서 빅테크 회사, 핀테크 회사들이 암호화폐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SEC의 3두 정치 또한 기다려지고 있으며 SAB 121 완전히 폐지가 완료됐고요. FIT 21 법안, 이는 또 리플과 굉장히 연관성을 가져가는 21세기 금융 혁신 법안으로서 암호화폐 70%는 증권이 아닌 상품이다. 이제 슬슬 법적 소송 완전히 마무리될 수밖에 없겠죠. 또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 암호화폐를 전략적 비축으로 채택하는 움직임 조금씩 점진적으로 보여지면서 시장이 훈풍으로 돌아설 수 있는 재료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더더욱 필요한 것은 가격에 일일비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여유 있는 스탠스라고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1월 30일이 되겠네요. 금리 현재 동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4.25에서 4.5% 굉장히 높지만 도널드 트럼프의 금리 인하에 대한 수요로서 유가와 물가를 잡으며 자산이 증식될 수 있는 시기 반드시 연출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1월 기준금리 동결 전망이 높지만 어떻게 그들의 시나리오를 연출하고 트럼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천천히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리플 XRP에 대한 가격 또한 과거 17년, 18년도의 패턴 도널드 트럼프의 1기 행정부 때도 큰 상승장이 연출됐더라는 것, 또한 달러 인덱스 역시 도널드 트럼프가 취임 직전까지 강달러가 유지됐다가 도널드 트럼프가 완전히 취임하고 나서는 약달러 국면으로 접어들었거든요. 지금 현재도 도널드 트럼프가 막 취임을 했을 때 달러 인덱스 110까지 찍었다가 슬슬 다시 내려오면서 도널드 트럼프는 이런 강달러를 활용해서 많은 국가들과 협상을 하겠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유동성을 풀어대며 자산의 증식 시기 반드시 연출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여유 있는 스탠스로 시장 흐름을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도 사상 최대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피앗 머니가 많으면 많을수록 비트코인에 대한 큰 파급력이 있고 라지캡, 미드캡, 로우캡 쪽으로 쭉 순환매 장세가 일어난다라는 거. 우리의 상대는 옆 사람이 아닌 월가의 탐욕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들의 사이클에 집중을 해야 되고요. 인간 지표를 통해 분할 익절 또한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ETF 스토어 CEO 네이트 제라시가 이번 주에서도 새 암호화폐 ETF 신청이 이어질 것이다. 이미 비트와 이더 두 종은 ETF 출시가 됐고 이 3종에 대한 ETF는 신청이 됐다. 이 3종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리플, 솔라나, 라이트코인이죠. 이제 그 다음 차례로서는 카라다노 에이다에 대한 ETF 신청이 나올 것이다. 지금 계속 알트코인에 대한 신청 움직임이 많은 기관급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머지않은 시점 블랙록에서도 움직이는 모습 충분히 나올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투자자 설문조사를 했을 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XRP에 대한 ETF가 가장 먼저 승인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리플이 됐든 솔라나가 됐든 라이트코인이 됐든 이미 3종에 대한 ETF 신청은 많은 자산 운용사에서 이미 이루어졌다 보니까 뭐가 먼저 됐든 보다는 이제 블랙록이 언제 신청하는지 그게 너무 중요하겠죠? 늘 언급드리는 그들의 타임라인, 연준의 채택 시기라든지 마이클 바가 총재로 역임되는 시점이라든지 FTX의 채권자 상환 시작일과 마감일 모두 다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아직까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시장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절대적인 지표는 당연히 없겠지만 항상 이 비트 도미가 좀 무너지면서 한 번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물결치면서 무너진다 말씀을 드렸죠. 반드시 그들은 알트 시즌에 대한 순환매 장세를 만들면서 공부하지 않은 개미들의 돈을 빼갈 수밖에 없는 시나리오를 만든다라는 거, 아직은 시작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유 있게 시장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슬슬 도널드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발표했죠. 얼마 전이었는데요. 이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 디지털 자산, 암호화폐에 대한 비축 가능성을 검토하겠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즉슨
비트코인 이외에도 미국을 기준으로 한 암호화폐들, 리플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솔라나라든지 아발란체라든지 카르다노 에이다 이런 코인들 또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기 나오는 이 스티커처럼 세금에 대한 면제 이슈를 만들어낸다면 더더욱 큰 파급력이 있을 수가 있겠죠? 사실 이미 미국이라는 나라는 정부뿐만 아니라 아까도 언급드렸던 그런 기관들, ETF로서 비트코인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리플 XRP 같은 경우는 에스크로 물량이 있죠. 매월 1일에 10억 개씩 잔금 해제를 해왔고 지금 현재는 약 377억 개 정도 잠금되어 있는데요. 해당 물량에 대해서 연준 혹은 미국의 재무부에서 핸들링할 수도 있다라는 이 가능성 또한 열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앙화된 코인이자 리플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하고 있으며 최근에 리플의 C레벨들이 트럼프와 굉장히 가깝게 지내고 있는 것들이 연출되고 있죠. 그들이 쥐락펴락하기에는 굉장히 매력적인 암호자산 디지털 에셋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리플에 대한 수량 묵묵히 지켜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심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